자, 안녕하세요. 부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5월 30,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지난주는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은 없었죠, 그죠?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자, 뭐 계속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자, 6월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6월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바닥이 다져지고, 그리고 이제 방향을 그동안에 계속 이제 조정만 받던 하락장이었어요. 그죠? 방향이 아래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이 하방이었어요. 하방. 이 하락 방향에 있는 이 지수를 갖다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좀 틀어놓는 그런 모습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 4분기에 바닥이 나올 거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3, 4분기에는 상승을 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의 모습은 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너무 뭐 멀리까지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측하기는 좀 힘들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진행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그림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려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인식이 되는 뭐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아니고 지지난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되는 건지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닥 확인이 잘 됐죠, 그죠? 자,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 놓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추세가 지지가 되는지 뭐 요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장이 급등을 했는데 자, 미국장이 급등을 했어요. 미국장이 이제 급등한 이유는 이제 물가 지표, 경제 지표죠, 그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연속 2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제는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인플레이가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인플레이가 하락하면서 안정을 찾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진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장이 그랬어요. 미국장이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이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그동안에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미국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죠? 갭상승 출발을 했고, 자, 갭상승 출발하면서 뭐 중국 얘기도 최근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그죠? 중국 제로 코로나 이래 가지고 뭐 봉쇄 조치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중국 봉쇄가 이제 완화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만 가득했던 주식 시장에 가뭄의 단비가 내렸다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로 슬쩍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6월 말까지 시장이 완전하게 바닥을 다지거나 좀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면 바닥을 다진 후에 하방으로 있던 주식 시장이
이제 방향을 틀고 슬쩍 상승 방향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2, 4분기 마지막 6월 달, 6월 한 달을 이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잘 지켜보시면서 자,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할 때는 매수를 자제하셔야 되겠죠. 다시 또 이렇게 또 하락하고 그럴 거예요. 한 번에 시장이 확 급등 자세로 이렇게 확 돌아서기에는 좀 힘든 장이에요. 좀 힘든 장이기 때문에 상승도 하겠지만은 대반락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시장의 추세선은 아직은 하락이에요. 아직은 하락이고요. 단기로고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어봐도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러면 여기를 시장 방향이 바뀐다라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를 돌파를 하고 또 대반락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이쪽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하방이죠, 그죠? 하방 추세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6월 달에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달 거래일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만 거래되면은 5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 참 양봉으로 마감하면 좋겠죠, 그죠? 양봉으로 마감하고 6월 달에 상승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6월 달에 있는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6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했어요, 그죠?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고, 자, 급등만 하던 그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저희 라이브 방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급락할 거다. 이렇게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이제 급락으로 돌았으면 좋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12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자, 오늘 1240원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됐고요. 자,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매도가 일어나도 큰 매도가 없었고 좀 큰 매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매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진짜 얼마만이에요, 이거? 얼마만이에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거래소 3,555억 매수, 코스닥 445억 매수. 자, 선물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현물, 선물 동시 매수가 진행이 됐고, 역시 기관도 역시 현물, 선물 동시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진짜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그런 수급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온다라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 아쉬운 게 뭐예요? 수급이 너무 부족하다. 수급이 너무 부족해요. 수급이 좀 확 살아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서 뭐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이번 주 후반부에 자, 그 동안에 긴축 말은 많았어요, 그죠? 긴축 정책. 자, 긴축 정책이라 하면은 뭐 빅스텝을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죠? 기준금리 인상. 자, 진짜 그거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 시중에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거. 자, 이번 주 후반부에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시중에 풀린 돈을 미 연준에서 돈을 걷어간다면, 자, 회수를 해간다면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됐어요.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긴축 정책으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라면 변동성이 다시 확대가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이번 주 후반부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이슈들, 6월 달에 이벤트들이 있어요. 6월에 이벤트.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목요일,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있죠, 그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자,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중순경이에요. 이게 둘째 주고 이제 셋째 주의 중순경인데 6월 14일, 15일 6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6월 FOMC 회의. 자, 지난주인가요? 자, 5월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됐죠, 그죠?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그냥 빅스텝 얘기 정도. 그래서 시장에 악영향을 안 미쳤어요. 자, 6월 달에도 빅스텝. 자, 0.5% 기준금리 인상. 이게 예측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예측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 들어서 통화 긴축 통화.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6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 우리나라 증시,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6월 FOMC 회의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와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굵직굵직한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 굵직굵직한 아주 꼭 확인하셔야 될 그런 이슈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시장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전에 저희 방에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때만 해도 얘가 음봉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후반부 오늘 오후장까지 쭉 상승을 하면서 양봉으로 바뀌었죠, 그죠? 자, 오늘 오전에 저희 방에 말씀드리기를, 오늘 고점이 여기보다 높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높아졌어요. 자, 고점이 높아졌어요. 자, 이제는 2700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2700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자, 2700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2700 확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에요. 또 대발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확실시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다시 되밀린다라면, 자, 2650, 특히 2650 부분은 지키는지, 2650이 깨진다라면 2600은 강력하게 지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2600을 지키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상당히 시장은 급변하게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는 지지가 될 건지. 그래서 자, 270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까지 상승한 후에 자, 되밀릴 때 어디까지 되밀리는지 그 정도 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말씀드린 대로 2, 4분기 중으로 2, 4분기 마지막 달이 6월이죠, 그죠? 6월 중으로 바닥을 다지고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시장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내일 추가 상승이 전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오늘 일단 급격하게 안정이 된 원달러 환율이죠. 그죠? 급격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 자, 내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외국인들 수급. 이렇게 뭐 돈이 들어왔는데 뭐 상승하겠죠. 그동안에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죠? 너무 많이 팔았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계속 하락만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매물에 부딪히겠죠. 그죠?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 매물을 소화해내려면 이 수급이 좀 확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최근에 들어서 수급이 더 죽었어요. 수급이 바짝 죽는 오늘이 최소. 수급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수급이 확 살아나면서 뭐 이평선들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매물들을 좀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일단은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머무른 이 박스권, 지금 이 박스권 중반까지도 아직 못 올라왔어요, 그죠? 2,700 정도 가야 이제 중반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돌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부분은 상승할 때는 내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대발락할 때,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예요. 조정이 들어올 때. 상승할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모아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시장은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서도 박스권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그죠? 박스권이었고 이쪽 하단부에서도 한 단계 떨어져서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살짝 박스권을 이탈을 했었죠, 그죠? 이탈을 하고 2,540 한 7포인트쯤 되네요. 여기 저점을 형성한 후에 쌍바닥 비슷하게 찍어 놓고 지금 추세선을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 이 추세가 그러면 반락이 나온다라면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지지가 될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이슈 사항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6월 달에 있는 그 이슈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는지 아니면 떨어뜨리는지 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6월 FOMC 회의에서 뭐 빅스텝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0.5% 기준금리 인상 외에 뭐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야 될 6월 한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 건지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변화시키는지 이런 부분들 제 생각에는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진바닥이 형성이 되고요. 진바닥이 형성이 되고 3, 4분기에는 이제 방향을 상승 쪽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그동안에 조금 움츠려 가지고 분할로 소극적으로 매수하던 그 전략을 이제 6월 달에는 제대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포트 구성, 이제 100% 포트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죠? 100% 포트 구성을 해놓고 나면 3, 4분기에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전략으로 갈까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뭐 계속 이제 강조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만 전개가 됐어요. 그죠? 뭐 월봉으로도 보면 11개월째 그냥 하락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는 조금 이제 추세선을 조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 4분기 때 상승하고 나면 어디까지 상승하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은 상승하면서 걸릴 부분은 많아요. 자, 2700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리고 이쪽에 2900은 또 어떻게 돌파할 거냐, 3000 어떻게 돌파할 거냐, 뭐 이런 첩첩산중이에요. 사실 첩첩산중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돌파가 되려면 수급적인 측면이 살아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자, 긍정적인 신호가 오늘 같은 경우 많이 나왔어요. 그죠? 긍정적인 신호가,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쌍끌이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 자, 지난주에 우리나라 자, 한국은행 총재가 자, 기준금리 올렸죠, 그죠? 금리 올렸죠, 0.25%. 그리고 향후 두세 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인상을 예고했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0.25% 요번에 올린 금리 인상에는 시장에 영향이 없었지만은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했던 그 내용들, 향후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할 거다. 거기에다가 뭐 빅스텝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음봉만 나왔어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음봉만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미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다행히도 이 바닥을 좀 탈출하려는 듯한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동안에 안 좋은 악재들로만 가득했던 시장입니다. 악재가 극대화되는 그런 시장 속에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 서서히 조금 악재가 좀 덜, 뭐라 그래? 악재가 좀 덜어진다 그러나, 극대화됐었는데 그 악재가 조금씩 아주 좋은 호재는 아니죠, 그죠? 호재는 아닌데 그 악재가 조금씩 좋은 얘기로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금일 60일선에서 딱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60일선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내일은 60일선을 돌파를 하고 2700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좋겠고요, 그죠? 아니면은 내일 바로 대발락을 한다라면 2650은 지키는지, 뭐 그런 부분들. 추세선, 단기로 추세선을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은요, 오늘 여기 딱 걸려요. 여기 딱 걸려요. 목표치, 단기적으로는 목표치. 그러면은 목표치 다 왔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위로 솟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하면 바로 간다. 바로 못 가요. 다시 대발락합니다. 다시 대발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현금, 예를 들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 급하게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 목표치 거의 도달했어요, 그죠? 자, 돌파를 하더라도 바로 간다. 바로 못 간다. 바로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대발락한다. 요런 모습. 아니면은 여기가 단기 목표치 다 도달한 것 같으면은 다시 대발락.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매수를 자제하시고, 대발락할 때 그때를 기해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이제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
모아가시는 전략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저점 깨진다. 깨지면은 기회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깨지면 기회다. 매수. 시간 지나고 났더니 맞죠, 그죠? 여기 깨질 때 절호의 기회였다. 기회였다. 그래서 물량을 이렇게 모아가시는 전략. 근데 막상 저점 깨지면은 사실 좀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저도 이거 깰 거로 예측을 했었고, 깨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지 막 이랬었는데, 사실 저도 못했어요. 그런 부분. 왜? 아직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근데 오늘 바로 이런 좀 지난 고점을 높이는 그런 고점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죠? 그런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림이 좀 양호하게 좀 슬쩍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 분석 무시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대로 단기로는 목표치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밀릴 때, 뭐 이렇게 돌파를 하더라도 대밀릴 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조금 물량을 늘려나가는 모습,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그렇게 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종목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죠? 종목 말씀, 아직까지는 종목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여러분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시는 시장의 분위기를 특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분위기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하락장이 예고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시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끌려 내려와요. 물론 시장이 하락한다 그래서 계속 뭐 전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승하는 종목, 그 몇 종목 안 되는 것들, 그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대응하시고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조해서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시는 그런 것이 최우선인 거죠. 그게 최우선인 거지. 하락할 때, 물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실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하락장에서도 내가 수익이 왕창 났다. 과연 있을까요?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전체 한두 종목 정도 수익 내는 거는 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 금액 대비 그게 수익이 나냐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분위기 이제는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추세가.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를 2, 4분기에 바닥을 다질 거다. 2,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6월 말까지 바닥 다지고 상승 방향으로 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 4분기에는 상승할 거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거.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월봉도 뭐 이렇게 보시라 그랬고요. 그죠? 자, 월봉도 그동안에는 여기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점 딱 깨고 여기를 딱 침범을 했어요. 그죠? 침범하면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지지한 그런 모습이고 이제는 얘가 이제 상승한다 그래도 기술적으로도 아무 이상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저점을 깨기 전에는 아니었단 얘기예요. 아니었단 얘기. 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6월 한 달 동안 이제 시장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전망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익혀 나가시려면 일단 큰 이슈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슈, 6월 달에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6월 FOMC 회의.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당장 뭐 대차 대조표라 그래요. 뭐 전문 용어로는 자, 긴축, 자, 유동성 축소, 유동성 축소. 자, 여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여태까지는 말뿐이었어요. 말뿐. 말뿐이었는데 실제로 유동성을 축소해 간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몸소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축소가 6월부터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월을 앞두고 유동성 축소가 예고되고 있는데 자, 어떤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들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으로는 오늘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를 목표치로 삼아서 그 다음에 다시 대반락을 할지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반락이 된다라면 자, 다시 한번 자,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에서는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자, 이렇게 더 축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죠? 떨어지면은 외국인들 자금 들어올 거고 일단은 이쪽 박스권 이쪽 깨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된다. 여기에서 쌍바닥을 이렇게 다지고서는 급등을 했어요. 여기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깨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여기만 깨면은 시장은 급격하게 안정을 찾고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턴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고요. 자, 6월달 시장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6월달 돼서 차후에 이제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든가 그리고 FOMC 회의 전후를 이용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 얘기도 할 거예요. 종목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자, 무소TV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회원가입 하셔도 되고요. 자, 이메일 주소 hsw1268 네이버닷컴입니다. 네이버닷컴. 자, 방송 끝부분에 나와요. 녹화해서 유튜브로 올리게 되는데 그 녹화 끝부분에 저 이메일 주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전화 걸려가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들 되시고요. 내일, 수요일이 또 휴일이네요, 그죠? 내일은 뭐 별다른 사항 없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또 방송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